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50분간 진행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며 공을 넘겼는데요.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의료계와 9번 충돌해서 모두 졌던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후 50분간의 담화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OECD 주요국보다 적은 의사수, 고령화 등 의료 수요 급증 상황에 대비해 산출한 숫자라는 겁니다. 의료계와 37번이나 논의를 거쳤었다며 통일된 증원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증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기본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와 9번 충돌에 모두 졌던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줄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담화 소식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정도로는 민심을 담아내기엔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 의대 정원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문제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닙니다.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며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심에 순응해야 합니다. 의료 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도 국민이 바라는 건 조건 없는 의정 대화라며 조속한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강경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의 공식 반응입니다.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은 통일된 안을 내달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그럴 뜻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차가워진 분위기입니다. 서주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기존 정부 입장의 반복일 뿐이었다며 더 반박할 내용도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 후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대화나 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려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숫자를 요청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안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사회적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2,000명 숫자를 논의할 수 없다면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며 누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의사들을 흥분시켰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료 사태 이후 의료계가 계속 논의를 해온 만큼 통일된 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다시 국민과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뭔가 물꼬가 트이는 건지 양희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 기자, 좀 물어보죠. 대통령이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 무엇이 방점이냐 헷갈리실 만도 한데요. 일단 야권과 의료계의 비판에 반박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주먹 구구식으로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근거를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매년 배출하는 수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10,000명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3,000여 명 수준이라는 거죠. 이 근거를 대는 데만 담화의 13분,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을 썼습니다.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반박을 했습니다. 각종 협의 기구를 통해서 37번 협의를 했다며 협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 밝혔습니다. 또 선거용이다, 이런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이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노조와 맞서 싸웠던 불법 카르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총선용 후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 변화 없다, 결의에 찬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직접 골랐다는 넥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때 맨 넥타이와 똑같죠.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이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담화 전후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증원 규모 조정 처음으로 열어놨습니다. 의료계가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해보겠다고요. 2,000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로 정했으니 자신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의료계가 의견을 가지고 오면 논의를 해서 더 좋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000명도 조정할 수 있으니 이제 대화하자라고 공을 넘긴 거예요. 네. 의료계 입장은요? 네,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의료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원 수치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대통령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은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고요.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전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 서울대 교수는 통일대안은 정부가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공을 다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이 발언을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네, 의사를 돈만 쫓는 이익 집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바로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 그동안 의대 증원을 놓고 수입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의사들이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꼬집은 윤 대통령의 발언들에 의사들은 격분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통일된 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료계와 좀 협의를 하려면 그쪽도 뭐 통일된 걸 가져와야 2,000명과 비교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네, 의료계 내부에도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우선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도리어 지금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 전국 40개 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전의교협은 지금 온라인 총회를 열고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 비대위도 조금 뒤 총회를 여는데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취합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봐야겠군요. 자, 유 기자. 어쨌든 총선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오늘 담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총선 변수가 있는 오늘 대통령 담화를 여야 모두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본인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의료 공백을 해결했으면 했던 수도권 후보들은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조정훈 의원은요. 국민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인천 동미추홀 을에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은 이해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어젯밤 담화 소식이 알려지자 일요일 한밤에 대통령 긴급 담화 예고라니 수차 지적했던 예측대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할 경우에 역시 총선용 쇼였다고 공격할 채비를 했던 건데요. 대통령의 담화가 의료 공백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자 오늘 담화 이후에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엄하게 심판해달라며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하는 국민, 또 의정 갈등 장기화의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공존을 하는 만큼요. 이 표심이 어떻게 흐를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이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 민주당 후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퇴 없이 아파트 처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편법 대출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아파트 처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서도 공천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 관계자는 후보 신상에 대한 논의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양 후보 논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그 편법 대출뿐만 아니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는데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없으세요? 내부적으로는 전체 판세에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소식에 선거 앞두고 급한 불만 끄겠다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을 찾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딸 재산 고지를 거부한 걸 새로 문제 삼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이게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이고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본인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했고 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 양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고의로 딸의 대출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을 2020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해당 내용이 고시 또는 공시되어졌어야 할 겁니다.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공보물을 확인해 보니 20대 초반이던 양 후보의 딸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독립생계가 아닌 부양가족 재산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널A는 양 후보 측에 고지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 앞두고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것 아니겠냐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이 양문석 후보 딸 대출 과정에 대해 7일간 집중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빌린 대학생 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사업 증빙용이라고 된 서류가 허위는 아닌지 여부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여 원을 빌려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오늘 오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 5명이 긴급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언제까지 좀 진행하실 건가요?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이 낸 사업자 등록 서류와 사업 증빙을 위해 낸 5억 원대 물품 구입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해당 서류 등을 통한 대출 심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앞으로 7일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앞서 양 후보는 금고 측에서 대출 방법을 조언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금고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 구비됐기에 정상적인 대출로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의 딸이나 대출 모집인이 고의로 허위 증빙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의 딸이 대출받은 11억 원을 양 후보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입 자금 상환에 쓴 게 대출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을 처리한 금고 실무자는 2년 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회 측은 퇴사한 실무자에 대해선 강제 조사권이 없지만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조국 대표, 배우자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하느냐며 박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당 차원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밝힌 겁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국민 눈높이보다 많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사과도 했고 사임도 한 만큼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론하며 배우자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하느냐고 공격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1년 9개월간 출근을 안 했다는 논란에 대해 박은정 후보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를 사용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며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박 후보는 질병휴직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 결정문엔 정신질환인 적응장애를 사유로 병가를 요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대표 두둔과 후보자의 해명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박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정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국민의힘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내일 대검찰청에 방문해 박 후보자 남편 이종근 변호사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 변호사가 받은 건 사실상 범죄 수익을 수수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국민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4.10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 각각 부산, 경남과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처음 나온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지역 공약을 쏟아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권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속으면 공범이라고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마크맨 홍지은, 이준성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조사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최근 36년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진 적이 없는 이곳 부산 해운대도 접전 양상입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시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며 지역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의 신공항 빨리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해낼 겁니다. 우리 전통의 롯데의 사직구장 재건축할 겁니다. 처음 선거에 나온 본인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서 하정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명분을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 범죄자들을 일단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 진해와 창원, 김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격전지인 이곳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방금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지역구인 인천에 이틀째 머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면서 속으면 공범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읍소 작전, 큰절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5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이 대표는 인천 지역 중 유일한 여성인 남영희 후보를 지원하며 살림은 여성이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를 타고 이동할 땐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지지자들에게 방심 말라며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낙관하면 안 되는 상태고 이번에는 뭐 몇십 표, 몇백 표로 결판나는 곳이 너무 많을 거예요. 특히 부산, 뭐 충청도, 또 서울의 한강벨트 이런데. 내일은 오전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갑니다. 더 스팟 254. 오늘은 반도체 벨트의 심장, 경기 용인갑으로 갑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갑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이끌 반도체 벨트의 핵심인 이곳, 후보들 만나보시죠. 민주당 후보는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거친 경찰 출신 이상식 후보. 그에 맞서 용산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 이원모 후보가 맞붙습니다. 검사님들은 아무래도 과거 회기적이고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검경 구도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 바보야 문제는 처인 발전이다. 용인갑은 지난 6번의 총선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이 각각 3번씩 이긴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2년 뒤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했지만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전 지역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밭들이 보이는 한산한 주택가지만 이곳 이동읍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원산면까지 반도체 열차를 놓겠다는 게 이상식 민주당 후보의 계획입니다. 자가용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30분 내로 서울 강남하고 연결될 수 있다. 용인시장 출마 경험이 있어 지역을 잘 아는 후보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나온 이곳 용인 남사읍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논밭과 야산만 보이지만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이동읍에서 남사읍에 걸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이호모 국민의힘 후보, 마이스터고와 취업 아카데미를 설립해 지역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원, 평택, 이천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혜는 당연히 지역민들이 보아야 하는 문제고. 네. 대통령 최측근인 이원모 후보는 장관 인맥을 과시하며 공약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양양자 개혁신당 후보는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터널을 뚫겠다고 합니다. 남사 지역 반도체가 잘 되려면은 여기 동탄, 신동, 신리압, 신동 IC에서 우리 여기 남사까지 터널이 개통이 돼야 됩니다. 추진력과 전문성으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의 격돌. 용인갑 주민들은 일꾼으로 누굴 선택할까요? 반도체 벨트의 성패를 좌우할 더스팟 용인갑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데자부 전쟁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풍자하는 데자부가, 다른 쪽에서는 정권 비판 데자부가 걸렸는데요. 최다음 기자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대학가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게시판. 붉은 배경에 노란색 글씨로 중화인민공화국 화단문, 시에시에 대한민국이란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시에시에는 고맙다는 중국어인데 백두산을 장발산으로 바꿔도 시에시에, 중국 불법 어선이 우리 물고기를 쓸어가도 시에시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이재명 대표 발언을 풍자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 40여 곳에 게시됐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교. 전세 사기 외면하는 F학점 국가. 보수 정당 집권하면 다 죽는다를 비롯해 R&D 예산 삭감, 최상병 사망 사건 대처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하자고 독려합니다. 전체 유권자 중 20대 비중은 13.8%입니다. 요즘 제일 조금 와닿고 있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고, 자취생인데 과일 하나 사 먹기에도 너무 금값으로 올라서 기득권층 40, 50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좀 세게 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잘 살펴보고 있고, 좀 터무니없는 소리보다는 각자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뽑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나흘을 앞두고 대학가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가 드러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날 정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도운 공범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날인 오는 4일과 9일 전국 투표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정밀 점검에 나섭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투표 당일에도 수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4일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이고요.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유튜버가 카메라로 투표소를 촬영했는지조차 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사전투표의 촬영을 위해서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사전투표소 예정지 37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편 경찰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시장, 반대편은 함은경 후보인데요. 뭘 요구했습니까? 네, 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울 함은경 후보, 대통령 담화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던 걸까요? SNS에 대통령 담화는 소기의 경읽기라며 행정에 집착할 거면 탈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선 9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가 보네요. 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데요. 과거 윤 대통령 횟집을 하는 함 후보를 찾아가 치켜 세워주기도 했었죠. 부사장님이 대학 시절에는 천재로서 수학 학원 선생 하셨다는데 그거 계속했으면 지금 강남에 건물 하나 올리셨을 텐데. 사교육시장 확 늘린 게 또 옛날 운동했던 사람. 그렇죠. 정반대 상황이 됐어요? 예, 뭐라고 합니까, 당에선? 네, 당장 이 함 후보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낙선하게 생기니 탈당 요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박근혜 탄핵 때 뛰쳐나갔던 난파선의 쥐새끼들이 떠오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요. 이장우 대전시장,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이천수 후원회장. 뭔 말이에요?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네, 이천수 선수가 선거 유세 도중에 시민에게 한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 더 시끄러워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안 좋아져요, 아버님. 왜냐면 시키셔서 하시는 거니까. 아버님 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아버님? 혼장난치지 마세요. 글쎄요, 유세 과정에서 좀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조금 감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동안 이천수 선수 유세 현장에서 협박과 폭행도 당했었죠. 참다 결국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 이재명 부탁드립니다. 왜 저희는 직접 나와요. 누구 시키지 않고. 그죠? 직접 후보가. 됐습니다. 하나, 뭘 시켜? 둘, 셋. 우리 개인으로 하는 거 개인. 누가 시켰다 그래? 이천수 씨. 자존격이 그따구로 해도 안 되는 거야, 너. 또 저렇게 또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죠. 네, 민주당은 이 말싸움을 지켜보기만 했던 원희룡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시민에 대한 폭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양구 유권자분들께 사과하십시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볼게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북 출마 후보자들 같은데요. 저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강북구 공천에서 탈락한 박용진 민주당 후보를 다른 당에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어느 당 후보의 공보물일까요? 빨간, 파란 점포가 같이 나오는데요. 네, 헷갈리죠.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 공보물인데요. 박 의원을 향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이라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네, 박 의원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박용진 의원 어디서 배운 정치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가 내건 현수막 보시면요. 이렇게 박용진 보복, 민주당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다른 당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는 안 불렀습니까? 네,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 본인의 지역구였던 이 강북을 한민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일까요? 저한테 선대위 출범식 이때 와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사무실 개소식 때도 와달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뭐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된 건 분명합니다. 제가 열심히 풀어야죠. 네, 박용진 의원, 이런 반응은 강북을 지지자와 당원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탈락 아픔 딛고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도 통합 지적 나오니 서운한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면세 양주와 담배 77억 원어치를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면세구역 창고에 설치된 CCTV 화질을 높여봤더니요, 물건 빼돌리는 모습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포장 비닐을 뜯어내자 중국어로 쓰여진 상자들이 보입니다. 안에는 중국산 담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수출용 담배입니다. 아, 담배구나 이거. 30대 A씨 등 일당은 중국인 보따리상을 동원해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대량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홍콩에 반송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 창고로 옮긴 뒤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세 창고 운영업자와 짜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진짜 면세 담배와 양주는 빼돌려 국내에 유통했고 최대 50% 차익을 남겼습니다. 무게와 형태를 맞추기 위해 양주 대신 생수를 담배 상자인 골판지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담배와 양주는 77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세관과 검찰은 보세 창고 CCTV 화질 개선을 통해 상자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질을 좀 더 밝게 개선을 한 거예요. 개선을 하고 나니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된 거죠. 일당은 바지 사장을 고용해 허위 자백을 시키기도 했지만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과 세관은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기고 면세 담배 31만 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만취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차량이 붙잡혔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 영업도 포기한 채 추격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하는 승용차.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별 조치도 없이 빠른 속도로 현장을 뜹니다. 사고를 낸 곳은 학교 근처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 박지훈 씨는 이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좌회전을 쭉 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바바바바박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웅, 웅, 윙, 윙. 음주 차량임을 직감한 박 씨.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타고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2km 넘게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저 차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를 낸 뒤 겁이 나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순간 판단이. 뭐 2차, 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자랑할 만한 일한 것도 아닌데요. 뭐 솔직히.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가로수 사이사이 또 화단 위에 차량을 세워놓는 얌체 불법 주차가 극성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해서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유는 가지가지인데 공항이나 KTX역 주변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주요 공항과 기차역 주변 공터에서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아끼려고 또는 공간이 부족해 발생한 꼼수 행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옆 화단 곳곳에 주차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차량이 인도를 넘어 화단을 수시로 오고 간 타이어 흔적들이 그대로입니다. 줄을 쳐 진입을 막아놓은 공터 안에도 풀숲 사이사이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여행 때문에 좀 주차를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싹시 떼고 있어요?
공항 인근 공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차량 곳곳에 녹이 쓸어 있고 타이어에 펑크도 나 있어 언제 주차했는지조차 가늠이 어렵습니다. 육지에 일을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제주도 거주민들이 장기 주차 비용을 아끼려 세워놓은 겁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육지에 있고 2, 3일은 이제 제주 있는 분인데 그 주차비 아까워서 그냥 여행객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도로나 인도처럼 불법 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빈 공유지에 세워두다 보니 딱히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경찰하고도 얘기해보긴 했는데 딱히 이제 뭐랄까 단속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KTX 여천역. 노란색 실선 안에 승용차 2대가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차량 앞에는 진입을 막는 플라스틱 봉이 세워져 있었지만 부서져 흔적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 세워놓으신 거예요? 월요일이요. 금요일로 내려가니까 그날 밤에 뺄 겁니다. 도로가에는 물론 인근 상점이나 남의 집 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번에는 우리 대문 차도 못 들어가게 대문 앞에다 착지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열차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역사 앞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마비가 돼버립니다. 빠르게 기다리려고 좀 있으면 오니까. 역 바로 앞에 15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지만 KTX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탓도 있습니다. 차 타워를 신축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여천 역사 주변의 유유부지 그쪽을 이제 늘려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거나. 내 차 한 대쯤이야라며 버린 얌체 주차,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에겐 큰 불편과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부인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 B2의 규모가 한 달 새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빚을 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 규모는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B2 규모가 한 달 새 1조 원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인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19조 원을 넘어 전월 대비 9,537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B2가 가장 많은 종목은 2차 전지주인 포스코홀딩스였고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주춤했던 반도체주 투자 열기가 커진 겁니다.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 4,81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1, 2, 3월 달에 AI 반도체주가 올라가서 제 자본금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도에 이제 투자할 저에게 여윳돈이 있다면 전 투자할 것 같아요. 다만 B2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정한 섹터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쏠림이 있었을 때는 그거에 이제 정확하게 비례하게 다시 하락이 올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등 미국 AI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일부 식품 기업들이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을 내렸습니다. 원재료 값이 떨어졌으니까 값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이 통한 건데 빵이나 과자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CJ제일제당이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6.6% 내린 데 이어 다른 식품 기업들도 오늘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 2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면 훨씬 좋은 거죠. 삼양사는 중력분 두 제품의 대형마트 출고 가격을 평균 6% 내렸습니다. 대한제분도 중력밀가루 4개 제품을 내린 데 이어 오뚜기는 식용유 전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 인하합니다. 국제 원재료값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업계가 응답한 겁니다. 실제로 국제 곡물 가격 지수는 지난 2월 113.8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보다 33%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유지류 가격 지수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낮아지는 건 소비자용 제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빵이나 과자값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10번, 한 병에 한 4만 원이 넘죠.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2만 원대, 3만 원대였어요. 올지 많이 오면 내일이 별로 안 되니까. 또 인건비, 가스비 등 제반 비용도 여전히 높아 자영업자들은 대표 메뉴의 가격을 조정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지금은 대형 버스나 6명 이상 탄 차량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한 명만 타도 전용차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창우 기자입니다. 다른 차선은 거북이 걸음이지만 1차선은 여유가 있습니다. 경부선 버스 전용 차선으로 평일엔 양재 나들목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39.7km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가 전기, 수소 같은 친환경 차도 버스 전용 차로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이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찰청은 자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지만 공감대 형성이 먼저란 입장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합니다. 전기차가 아무래도 들어오면은 그쪽 고속도로가 밀리잖아요. 조그만 차들을 끼어들고 그러면 불편하죠. 고속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다니기에. 1톤 트럭 같은 영업용 차량이 전용 차선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너무 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어서 거의 포화 상태라 아마 추가적인 어떤 그 차량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은 좀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단체 여행객들이 매트리스를 파는 매장에 3시간 동안 갇혔습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물건을 안 샀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윈난성의 한 침대 매트리스 판매점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매트리스 성능을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고객이 아닌 윈난성 여행객들입니다. 여행사의 안내를 받아 왔는데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37个人的团队我们现在走不了了让人扣在这儿啊 스촨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사에 1인당 4,000위안, 우리 돈 74만 원을 내고 윈난성에 왔는데 관광지는 가지 못하고 줄곧 쇼핑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매장 측은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现在在跳到黄河在被淹死的那种啊如果强买强卖客人有买了吗 당시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앞으로 윈난성 여행은 가지 않겠다는 등의 비난이 쇄도하자 현지 당국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무면허로 관광객을 이끈 여행 가이드에 1만 위안, 약 18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또 단체 여행객 강매와 감금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협상에 소극적인 네타냐후 총리는 사퇴하라. 이런 이스라엘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만 명 넘는 시민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개전 이후 최대 규모로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도로 한복판에 불을 지르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섭니다. 과격 시위를 주도한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의회 건물에 10만여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아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This government is doing horrendous things in Gaza, not in our name. And we want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and resign today, right now. 외신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시위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늦은 인질 송환과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시민들의 불만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최근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הקריאות לבחירות עכשי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רגע לפני הניצחון, ישתקו את ישראל במשך לפחות חצי שנה, להערכתי 8 חודשים. 오히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도 계속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패션의 중심 프랑스 파리에서는 요즘 헌옷을 고쳐서 입는 게 유행입니다. 옷을 새로 사는 돈도 아끼고 정부가 주는 수선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인데요. 멋쟁이 파리지앵들이 고물가 시대를 나는 법.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 밀라노와 함께 세계 3대 패션쇼로 꼽히는 파리 컬렉션. 명품 브랜드와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감각적인 의상들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세계 패션 유행을 선도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신상품 쇼핑만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헌옷 고쳐 입기, 이른바 리폼입니다. 펑퍼짐한 드레스는 허리띠를 새로 만들어 깜찍한 느낌을 강조하고 품이 큰 코트는 몸매를 살려주는 스타일로 거듭납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탈바꿈합니다. 파리 시내 수선집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Il y a beaucoup qui demandaient, je veux ça, par exemple, quelqu'un est pressé, non, on peut pas. On a une capacité. 최신 유행에 맞는 옷을 빠르게 공급하고 소비했던 파리의 패스트 패션 기류가 180도 바뀌게 된 건 고물가 영향이 큽니다.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자 파리지앵들도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새 옷을 사는 대신 중고 옷을 사서 단추를 이렇게 제 취향대로 고쳐봤는데요. 이렇게 옷을 수선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벌에 최대 60%까지 수선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류비 부담을 낮추고 한 해에 70만 톤에 이르는 의류 폐기물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이 수선비마저 아끼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Donc les retoucheries, mais les retoucheries c'est aussi cher. Hein. Il faut pas croire, les retoucheries c'est cher. 파리 시내 옷가게 600여 곳이 문을 닫을 동안 중고 옷가게는 오히려 70곳 가까이 생겨났습니다. 중고 의류 여러 벌을 킬로 단위로 약 3만 원에 살 수 있는 킬로숍도 늘고 있습니다. Là, je viens d'acheter une jupe en jean, je l'ai eu pour moins de 10 €. Et elle est en très bon état, enfin tout va bien. 고물가가 패션의 성지 파리의 소비 지역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오늘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꽃샘추위 영향으로 작년보단 7일 늦었지만 평년보단 7일 빨랐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개화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 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합니다. 서울 기준 내일 2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보다도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건조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부터 비 예보 있습니다.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 남부에 많이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 8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60mm 정도 예측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8도 등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엔 대구 23도, 청주 24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의대 정원 왜 2,000명을 늘려야 하는지 설명했고 동시에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료진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진짜 대한민국에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은요, 정치적인 흥정이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 국민만 보고 갈 시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